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고 돌아가셔서 방학 동안에 좀 잘 만드셔서 플립트러닝이나 무크나 레몬 클래스가 좀 성공적으로 잘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거를 다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돌아가시면 100% 다 잘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돌아가셔서 연습하시면 또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이 조금 어렵고요. 내 목소리와 내 이렇게 영상을 본다라는 게 이게 처음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2014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건 녹화된 제 모습과 제 목소리를 듣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약간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것들을 좀 배울 때는 좀 이렇게 즐기셔야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만들어 놓고도 마음에 안 드시니까 강의 1주차를 찍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또 긴 시간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결과물이 좋으냐 만족스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플립트 클래스나 무크를 하시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강의를 다 촬영을 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6강까지 찍으세요. 6주차까지 찍으시면 나중에 1주차를 다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사실은 제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학생들도 다 알아요. 교수님들이 연예인이 아니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카메라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지시는 게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교수님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괜히 했어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이 어렵거든요. 근데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도 쓸 수 있고 또 편집해서 또 다음 것도 쓰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방학 동안에 좀 이렇게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재미있는 걸 오늘은 배우고 돌아가신다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뭐 개요 정도를 설명을 하고요. 혹시 커먼즈라고 해서 학교에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툴을 저희가 2014년도에 도입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계세요? 없으세요? 아, 아직 없으시구나. 네. 유튜브는 혹시 써보셨어요? 보는 거 말고 혹시 내가 뭔가 MP4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으시죠? 네. 오늘 어떤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은 워크숍이냐,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쉬운 것들만 먼저 알려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업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한테 저희 뭐 이호진 선생님이나 저한테 저희 부서에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블랙보드를 한 번도 안 써보셨다 있으세요? 아, 아직 한 분. 네, 오늘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려서 네, 교수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제대로 배워가시면 나중에 응용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것부터 배우시면 아, 나 이제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일단 드리고 중간에 잠깐 텀을 두고 쉬는 타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머리를 리프레시를 좀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생각하고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플립트 클래스다, 무크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걸 교수님들도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제가 학부 때 제가 이제 공대에 나왔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칠판에 3등분을 딱딱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적분을 막 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칠판에 세 바닥을 딱 쓰면 3시간이 딱 끝나요. 그런 수업을 저희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만 그냥 계속 하시고 너희들은 알아서 공부를 하든지 빨리 풀어와라 막 이런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학습자들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으로 바뀌고 있고요. 교수님들 보시면 제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께 가끔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교수님이 여기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안 하면 순간 이제 멎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식의 수업들이 계속 너무 이제 자행이 되다가 요즘에는 학생들이 본인의 의견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세우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엄청 잘해요.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는 거, 카톡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게시판에 글 남기는 거 이런 거 잘하는데 손 들고 뭔가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플립트 클래스나 튜토리얼이나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수업들은 대부분 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들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강의실에서만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SNS도 하고 뭐 온라인 인터넷이 있는 곳에서든 어디서든 학습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무크를 저희가 이제 공개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는 학교북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edX도 보고 코세라도 보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한국이라는 이 위치에서 뭐 하버드 강의, 스탠포드 강의 이런 것들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뭔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동시적인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수업을 교수님들께서 지금은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계신 교수님들은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고대에서 이런 미래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교수님들 앞에 한 1% 정도? 네, 거기에 지금 계신다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예전에는 똑같은 수업들을 그냥 똑같이 받았는데 이제는 학습의 수준이라든가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 개인 맞춤형 학습들을 학교에서 제공해주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고대가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있고요. 교내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강의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무크, 그 다음 플립트 클래스, 튜토리얼, 네모 클래스, G 클래스. 사실은 고대가 되게 최첨단으로 G 클래스를 2008년도에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8주는 한국 여기 지금 교내 교수님이 전임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고요. 8주는 해외 석학을 저희가 초빙 교수로 모셔서 그분이 외국에서 수업하시는 것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강좌 수가 너무 좀 적고 일부 하시는 교수님들만 하셔서 패션이나 식품 역량, 그 다음에 뭐 대학원에 있어서 트렌디한 그런 강의들을 G클래스로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플립트 클래스, 네모 클래스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뭔가 더 심화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왼쪽 상단에 있는 건 무크 강의를 블랙보드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도록 다 설정을 해놓으면 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온라인으로 무크는 수업을 다 듣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현장에 와서 보는 14주를 온전히 온라인으로 듣는 게 무크 강의예요. 플립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학습을 주고 현장에서 절반은 수업을 하시는 그런 형태의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네모 클래스는 실제적으로 나은식 교수님이 저렇게 수업하시는 걸 이렇게 왼쪽에 보면 학생 지금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에서 똑같이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릴 이유는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가 있으셔야 내가 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네, 콘텐츠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우리가 PD가 있어야 되고 작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사실은 교수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강의를 PPT 있으니까 바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20분짜리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촬영이 들어가면 훨씬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번, 5번 정도 촬영을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그 다음에 속도 붙는 거는 엄청 쉽게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 바로 그냥 이렇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좀 사전에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PPT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건지. 그래서 플립트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건 어떤 거냐면 수업시간 3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되는 걸 정말 60분 안에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우셨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이렇게 있으면 인터랙티브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시선을 잘 안 맞춰주고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면 수업이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플립트 클래스는 교수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촬영을 하시면 그 3시간짜리 수업이 60분 안에, 75분 안에 끝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먼즈라고 교육자료 저작 도구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이제 고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뭐 들어가는 것들 다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영상도 제작할 수 있고요. 유튜브처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혹시나 외국에 나가시는데 내가 컨텐츠들을 다 이렇게 그냥 영상 컨텐츠 같은 거를 이렇게 PC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업로드 해놓고 관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커먼즈를 접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URL 창에 qcom.korea.ac.kr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탈에 로그인이 항상 되어 있으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퀵 메뉴로 강의 자료 저작 도구라고 해서 이렇게 비디오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qcom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고요. 로그인은 학교 포탈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세요. 혹시나 로그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 신분이 혹시 바뀌시거나 이러실 때 아직 이렇게 결제가 안 돼가지고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게 로그인 자체가 이제 학교 교수님들한테만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탈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 시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설명을 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보실 수도 있어요. 커먼즈에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요즘엔 더 많이 다양해졌는데, 오늘은 이거 다 안 할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일단 하고, 그거를 좀 넘어서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말 방송형 형태의 콘텐츠들도 제작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뒤에 혹시 그 기상캐스터들이 이렇게 기상 이렇게 하면 아예 뒤에 파란색 바탕이나 아니면 초록색 바탕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CG 입히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크로마키 형태로 해서 제가 이렇게 그 파란색 배경이 있으면 요렇게 저만 따져요. 그럼 뒤에 배경이나 슬라이드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고대에서 요거 하시는 분도 제가 못 봤어요. 이거 하시다가 너무 힘드시다고 하셔서. 근데 다른 대학들은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인 강의형 스튜디오들이 학교에 되게 많아서 그냥 들어가서 강의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강의들을 또 잘 만드시면 본인도 좀 뿌듯하시고요. 학생들도 저렇게 맨 위에 단조로운 것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실 수가 있죠. 네. 촬영을 하실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1학기에 계속 오픈되는 게 아니라 1학기, 2학기에 혹시 오픈되시는 분들은 옷을 좀 잘 입으셔야 돼요. 막 여름에 수업을 듣는데 막 목폴라 입고 찍으시고 이러시면 학생들이 너무 답답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진짜로 방송을 하실 때는 그런 방송 관련돼서 안내 가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트라이프를 입고 찍으시면 학생들이 시선 분산이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무채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입으시는 게 좋고, 계절감이 없는 옷들 이런 것들을 입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제가 메이크업까지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 이렇게 지금 좀 자연스럽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좀 재미있게 촬영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나 수학 과목이라든가 다른 어떤 솔루션들을 쓰면서 수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엑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면, 두 번째 화면 녹화라고 해서 제 PC 자체를 녹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포토샵도 하실 수 있고 이것저것 다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연습을 하시면서 그 URL 사이트에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다가 qcom.korea.ac.kr을 좀 쳐볼게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작을 하실 때 크롬은 안 되고요.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크롬에서 계속 이제 하시면서 내가 제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바뀔 거긴 한데 크롬에서는 제작이 안 돼요. 큐피드를 크롬으로 들어갔으면 안 되나요? 네? 큐피드 들어갈 때 처음에 크롬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가능하신데 열리시는 게 아마 그러면 크롬에서 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포털 들어갈 때부터요? 네. 아니면 포털 굳이 안 들어가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이트 주소를 그냥 치시면 돼요. kucom.korea.ac.kr.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설치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실습실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요거 눌러놓고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설치되는 동안. 앱스퀘어라고 혹시 이렇게 보이세요? 네. 네. 아마 로그인 하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앱스퀘어를 누르셔서
보시면 레디스트림 프로듀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설치를 할게요.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를 버튼을 눌러주시고, 혹시 내가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컨텐츠 제작을 눌렀을 때 여기 실행 버튼이 나오면은 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앱스퀘어에서 레디스트림 프로듀서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요거 버튼 일단 눌러놓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량 나와 있는 거는 네. 컨텐츠 올린 거 네, 업로드한 거. 1기가밖에 안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교수님과 학생들이 전교생이 쓰기 때문에 다 1기가씩 드렸어요. 그리고 플래트 클래스나 무크나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시 저기 증설을 해드려요. 네. 저 이거 만져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동영상 하나가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테스트를.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올라가져 있다 그러면 커먼즈에서 실습 영상으로 하나 올라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제가 그거는 이따가 봐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료에도 나눠드렸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만 하실 수 있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레디스트림 프로듀서를 만약에 기본적으로 다 이걸 쓰세요. 근데 여기 에버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혹시 내가 맥북을 쓴다. 맥북을 쓰시는 분들은 레드스트림이 안 깔려요. 이게 OS 자체가 윈도우 OS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써야 된다. 맥북에서. 그러면 에버렉을 설치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오늘은 맥북을 여기서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레디스트림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에 맨 뒤에 제가 에버렉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로그인을 해서 이제 실행을 시켰어요. 다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시켰어요. 근데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리치 모드하고 레피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다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리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마키 이렇게 크로마키하고 모든 슬라이드마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위로 가고 없어졌다가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만약에 하시게 되시면 버튼도 많고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단 혹시나 기본적으로 강의 형태의 아까 초록색 버튼을 만약에 눌러서 강의를 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제작한 원본을 수정하고 싶어요. 편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리치 프로젝트로 가서 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자, 지금 헷갈리시죠? 네. 기본적으로 강의 형태로 라피드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걸로 진행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녹화 버튼 누르고 그냥 쭉 얘기하시고 녹화 종료.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다듬기, 편집 이렇게까지만 하시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 리치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중간에 슬라이드를 하나를 바꾼다거나 안 그러면은 뭔가 추가하고 싶다. 내 영상, 원본 자체에다가. 그럴 때는 리치 모드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설명을 다시 또 드릴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면 계속 강의 그냥 기본형에서 왜 내가 원본 파일 올려가지고 수정하고 싶은데 안 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수정은 항상 파란색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네, 수정은.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 기능들을 이렇게 그냥 표시된 표를 제가 여기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보시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은 되게 작아서 안 보이지만 맨 밑에 SSZ 가져와서 내보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원본 파일의 확장자명이에요. 저희가 파워포인트 확장자명은 PPT죠. 근데 이렇게 커먼즈에서 제작을 하면 SSZ라고 원본 파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MP4 파일로 만들어져요. 지금 막 이제 너무 헷갈리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갖고 있는 건 MP4 파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확장자 명들을 보면 뒤에 .mp4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영상이에요. 영상, 동영상. 근데 SSZ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에 PPT를 올리잖아요. 그럼 그 PPT 한 장 한 장 한 장까지도 다 저장이 돼서 나중에 그 한 장의 일부만 바꿀 수 있도록 원본 파일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항상 제작을 다 하고 나서 본인 PC에 저장할 때는 MP4 파일과 SSZ 원본 파일을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RSZ, 뭐 이렇게 여기 RSZ 파일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안 갖고 계시면 동영상 자체를 편집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거기서 PPT 만약에 바꾸시려면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그쵸?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RSZ 원본 파일을 항상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시작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카메라와 오디오가,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걸 교수님들이 안 하시고요. 30분을 그냥 녹화하신 거예요.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매번 하셔야 돼요. 매번. 왜 그러냐면 제 PC지만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러다 보면 마이크를 제대로 못 찾거나 카메라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30분을 진짜 경영대 교수님이 작년에 30분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오디오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전화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 PC에 마이크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시고 30분 동안 하신 거에 대해서 막 시간을 물어내라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레이션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팅을 하시고 나서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비디오도 정상, 오디오도 정상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카메라가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디인터레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바로 영상이 아마 체크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드물어요. 드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카메라가 잘 작동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혹시나 너무 예전에 가지고 있는 PC에서 이거를 만약에 영상을 제작하시면 중간에 막 이렇게 제작하다가 막 튕겨져 나가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이 너무 낮은 데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요즘에 영상 자체가 거의 HD급으로 사실은 녹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양이 너무 낮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본적인 사양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학교에 이것도 경영대 어떤 교수님이신데 학교에 입사하자마자 교원일 때 처음 받은 PC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0대 할머니한테 아이폰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되는데 거기에서 막 계속 강의를 촬영하다가 어느 날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너무 힘드니까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컴퓨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조금 다른 PC를 바꿔보신다거나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학과 사무실에 노트북 괜찮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내장된 카메라와 그 다음에 마이크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셔도 돼요. 또 하나, 녹화하실 때 혹시나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녹화를 하는데 옆방이 너무 잘 들려요. 소음이 많이 들려요. 그러면 그 시간을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물리학과 어떤 교수님이 영상을 막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전화가 울렸는데 그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 목소리가 크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라내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늘 이거 연습하는 것보다 그 변수만 적어가서 잘 피하셔도 좋은 강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거는 다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강의자용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슬라이드, 우리 PPT로 그냥 강의하는 거. 그리고 제 얼굴 나오는 거. 근데 제 얼굴 나오는 게 싫어요. 그럼 PPT만 녹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제 PC 자체를 녹화하는 거예요. 화면 녹화.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판서. 혹시 태블릿 PC 쓰시는 분들은 판서 같은 거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판서를 할 때 마우스로 하시지 마세요. 마우스로 하면 저도 못 알아보고 교수님도 못 알아보고 학생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쓰시거나 아니면 와콤이라고 해서 이렇게 펜을 마우스처럼 붙여서 쓰는 게 있어요. 그런 와콤 같은 걸 사서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냥 제 얼굴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노트북 가지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경복궁 앞에서 그냥 삼각대에다가 웹캠 연결해서 이렇게 그냥 나레이션처럼 막 이렇게 강의를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동영상은 어떤 거냐면 기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강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드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 건 제가 만들지, 본인이 직접 교수자가 만들지 않는 영상들은 될 수 있으면 저작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영상들을 가져다가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일부를 가져다 쓰신다고 하시면 출처라든가 아니면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요즘 학생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막 출처 안 밝히고 이러면은 막 저작권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조금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유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편집을 하지 않는 선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막 제가 유튜브 걸 가져와서 내 것처럼 막 가공을 하고 이러시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공유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내 강의에서 일부를 보여준다.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필요한 이제 뭐 이렇게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보시고 어떤 유형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PPT 형태, 그러니까 슬라이드 형태의 연습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냥 PPT만 나왔으면 좋겠고 내 얼굴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선택하시면 돼요.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를 선택하시면 영상은 안 나가요. 네, 이것도 오늘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녹화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강의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 추가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바로 녹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치 다 되셨나요? 네. 콘텐츠 제작. 아,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네. 죄송해요. 이게 저희 학교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컴퓨터라. 아직 그러면 안 되신 교수님들 설치 괜찮습니다. 설치는 돼도 실행이 안 돼요. 설치는 되셨는데 실행이 안 되세요? 네.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나와요? 한참 걸리시나요? 기본형과 고급형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형은 단순하게 뭐 영상을 제작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 다듬기 정도만 되고요. 이제 리치 모드 고급형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사전에 뭐 이렇게 촬영해놨던 RSZ 파일, 원고 파일을 이제 뭐 편집, 그러니까 그 PPT 하나하나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로마키형, 뭐 이런 식의 아까 전문가적인 부분들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 지금 설치가 안 되신,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설치가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실행을 한번 눌러주세요. 실행을 다 눌러주시고요. 요거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리고 실습을 한 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 뒤에 선생님들이 다 지원을 해주실 거거든요. 네. 이렇게 뜨면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레드스트림이라고 파란색으로 따로 별도의 창이 뜨면. 그러면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아까 PPT까지 다 올리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밑에 녹화 시작 버튼 누르시고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럼 녹화가 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옮기고 싶으면 2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계속. 그럼 다 끝나면 맨 마지막에 녹화 종료라고 이렇게 버튼이 뜨면 끝이에요. 녹화가. 혹시 기본형 선택하셔서 아니면 고급형 선택하셔서 둘중 하나 어느 오늘은 기본형부터 할게요. 기본형 하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으시면 리치 그 고급형에 들어가서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까지는 보여드릴게요. 네, 연습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지금 다 실행은 되셨나요?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오케이, 교수님. 나머지는 그러면 화면 설명만 일단 먼저 할게요. PPT를 업로드 하시면 왼쪽에 PPT 그 장수 있잖아요. 뭐 만약에 제가 10장을 올렸다 그러면 10장이 밑에 쭉 보일 거예요. 왼쪽 메뉴에 이렇게 10장이 쭉 보이게 되고요. 교수님들이 녹화를 하시는 건 여기서 녹화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일시정지를 잠깐 쉬고 싶어요.
내가 막 하는데 이거 너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여기에 보시면 일시 정지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잠깐 눌렀다가 다시 녹화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모르셔가지고요, 교수님들이 그냥 여기 밑에 아래 녹화 버튼 이게 끝까지 그냥 하셨다가 실패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잠깐 숨을 만약에 조금 쉬고 진행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일시 정지 버튼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녹화 버튼 누르시면 녹화 자동적으로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혹시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거나 뭔가 이렇게 마우스 펜처럼 이렇게 포인터처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필기도구라고 해서 포인터, 펜, 지우개, 메모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첫 강의 하실 때는, 첫 강의 녹화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지 않으시면 안 쓰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아요. 괜히 이거 쓰시다가 막 펜 바꾸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에 괜히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인터 형식의 화살표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나는 뭐 이렇게 연습이 잘 돼서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마우스 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네. 어떻게 설치 다 되셨어요? 저 연습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마이크가 비정상. 마이크에 비정상이라고 나오세요?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다 들어오는 와지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요 화면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 PC에서 늘 녹화를 하지만 이 녹화 테스트는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테스트 시작. 네, 잠시만요. 제가 일단 쉬는 시간에 요거는 좀 작업을 하고요. 여기 오디오 장치가 없어서 테스트는 일단은 못할 것 같은데 한 번씩 다 해보셨어요, 테스트? 혹시 마이크하고 카메라 잘 들어가나요? 마이크가 아니라. 그게 아마 전부 다 음소거가 되어 있어서 그러실 거예요. 음소거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혹시 X로 되어 있지 않나요? 빨간색으로? 그게 말을 안 해. 걔가 말을 안 들어요? 네, 되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테스트? 네, 혹시 음소거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안 되시고요. 요것만 푸시면 되세요. 여기에 네, 요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안 되실 거예요. 요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풀어주세요. 녹화 테스트가 다 완료되신 분들 잠깐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녹화 테스트 한 분, 두 분. 이게 실습실 다 같이 쓰는 거라서 아마 오디오가 좀 안 되시는 부분, 비디오가 안 되시는 부분을 해결을 지금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된다라고 가정하에 실습을 일단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작한 게 오디오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비디오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돌아가셔서 본인 PC로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여기까지 계속 교수님들이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게 되면 또 되게 좋아하시고, 네. 네, 이게 PC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여기 유관 관련된 부서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 이제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저도 지금 오디오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테스트가 다 완료되면 어떤 음성으로 할 건지 영상으로 할 건지 나오잖아요. 그쵸? 네, 저는 지금 이제 오디오가 오케이가 안 돼서 지금 이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어떤 화면이 나와야 되냐면 이 화면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만약에 다 되시면.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시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거 나오시는 분들은 PPT 하나를 지금 하나 만드셔서 자 각자 PC에서요 PPT 하나만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요렇게
뭐 연습용으로 하나만 만들어서 저장을 좀 해주세요. 아무거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 해서 오늘 강의 자료 이제 올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세요.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만드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나만 하세요. 지금 갖고 계신 그 PPT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하나 하시거나, 안 그러면 지금 PC에 그냥 누군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습용으로 쓰셔도 돼요. 네. 근데 그냥 연습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이따가 가실 때는 다 삭제하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녹화가 제대로 테스트가 되신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 PPT 파일이라고 해서 찾기에서 여기에다가 PPT 파일 하나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혹시 저처럼 만약에 실패하신 분들은 왼쪽에 스토리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에 스토리 추가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오늘은 요걸 할 거니까요. 요렇게 해서 아까랑 동일하죠? 동일한 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내가 영상 굳이 내 화면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오디오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제 화면까지 하고 싶다 그러시면 영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교수님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PPT만 보는 강의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인트로는 영상 얼굴 보여주게 하고 중간에 얼굴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편집이 가능하시니까, 예, 그거를 좀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시다가는 뭐 영상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파워포인트는 이제 아까 연습 뭐 이렇게 입력하신 거, 테스트로 입력하신 것들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요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스토리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 커먼즈라는 툴 안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PPT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강의를 할 때 데스크탑에서 학생들 빔 프로젝트로 PPT 올려지는 거 보여주는 것처럼 똑같이 올립니다. 영상으로 하면 그럼 음성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영상은 기본으로 음성 플러스 제 얼굴. 오디오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오디오는 제 얼굴은 안 나오고 PPT와 네, 소리만 나오는 거. 네. 저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게 없었어요. 그냥 교수님이 당연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고대 말고도 이 프로그램을 한 130개 대학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학에서 전부 다 이제 요청을 하신 거죠. 아, 얼굴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기능이 하나가 생긴 거죠, 작년에. 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제 PPT의 장수만큼 아마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요렇게. 네. 요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제가 PPT를 다 올렸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PPT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럼 요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휴지통 보이세요? 휴지통. 네. 그 휴지통을 클릭하면 걔만 삭제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수님들 이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PPT를 다시 수정하시고 다시 올리시고, 그러니까 번거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한 장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장만 따로 만드셔서 요게 교체가 있어요. 요렇게 슬라이드 교체. 그럼 걔만 다시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활용하고 싶어요. 다음 학기 거를, 이번 학기 걸 다음 학기로 재활용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 2018년도 1학기를 썼어요. 근데 나는 2학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땐 이렇게 교체. 한 장만 만들어서. 네, 이해 가시죠?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편하다 막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주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업을 하실 때 이 영상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길게 하지 마세요. 1시간짜리 영상을 만약에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 영상이 MP4로 바뀌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요. 나중에 편집하실 때도 힘드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15분에서 20분. 아니면 5분짜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한 번에 그냥 합치면 돼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 5분은 그래도 호흡이 5분 정도의 수업은 괜찮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습의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영상을 3분 이상을 집중도 있게 못 봐요. 그래서 유튜브가 되게 우리가 짤이라고 애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짤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리하게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고 잠깐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강의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5분에서 20분짜리의 영상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떤 교수님이 1시간 30분짜리 올린 거예요. 애들이 보다 못 봐요. 네. 왜냐면 제가 지하철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1시간 반은 못 본다고요. 그러면 또 애들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봐야 되고 내가 몇 분 봤는지 적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20분짜리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PPT도 20분짜리 분량으로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나중에 편집하시기 진짜 어려우세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편집하다가 정말 쓰러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하실 때 PPT 한 장에서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셔야 돼요. 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나중에 그 페이지만 도려낼 때 이게 음성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슬라이드 하나만 추가도 가능한가요? 네. 마지막에. 아까 그 여기서 보시면 슬라이드 추가라고 했을 때 하나를 더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클릭을 했는데 안 네. 되는데. PPT. 네. 여기 안에서 편집이 안 되는 거죠? 슬라이드. 일단 지금은 아직 저희가 녹화를 안 했기 때문에 스토리 추가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촬영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고급형에서 하셔야 되고요. 촬영 전에는 여기다 스토리를 다 추가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PPT 하나만 넣지만 여기에 보시면 슬라이드 추가해가지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화면 캡처한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는 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시작을 해서 녹화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다시 편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강의 전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급형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상 재생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애니메이션은 만약에 정말 내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 스크린으로 하셔야 돼요. 화면 스크린 녹화. PPT 녹화가 아니라. 여기는 나타나기밖에 안 돼요. 왔다 갔다는 안 되고 끊고 그걸 따로 녹화하고 그렇죠. 끊고 따로 예, 녹화하고 예, 판서할 때도 그럼 끊고 판서 프로그램으로 판서하는 선택을 하고 다시 판서 녹화하고 다시 끊고 다시 파워포인트 녹화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내가 너무 싫다 그러시면 너무 싫- 아예 화면 스크린으로 하시면 되세요. 화면 스크린 네, 스크린 녹화를 제 PC 자체를 녹화하는 걸로 하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조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녹화가 되니까요. 그 얼굴은 안 나와요. 얼굴도 나올 수 있어요. 얼굴이 나와요. 두 가지를 오늘 다 할 건데 일단은 지금 뭐 아주 단조로운 강의 자료를 먼저 만드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교수님들이 설명하신 것처럼 화면 녹화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데 다 올리셨어요? 네, 다 올리셨죠? 네. 애초에 처음에 할 때 자기가 화이트보드나 화면 캡처를 쓰고 싶으면 미리 다 추가해서 넣어야 네, 넣으시고 거기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시죠. 네. 화이트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면 화이트보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화이트보드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추가. 그럼 아마 밑에 이렇게 밑에 하나 더 생기죠. 이런 식으로. 네. 생긴 거 보셨죠? 화이트보드.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화이트보드 쓰고 싶다 그럼 미리 다 이렇게 해놓거나 안 그러시면 나는 이게 너무 싫다 그러시면 화면 자체를 녹화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모든 액션을 그냥 녹화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요거 삭제할게요. 네, 여기까지 다 되셨죠? 네.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주 간단한 거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마음을 이제 딱 먹으시고요. 혹시나 비디오가 지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본인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죠? 근데 나는 내 얼굴을 보고 진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여기 녹화 표시를 끄시면 돼요. 그러면 제 얼굴은 녹화가 되지만 저는 안 보고 녹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로 교수님들이 다 원하시는 기능들이 이 업체에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방송을 하는데 제 모니터를 보면서 방송을 하면 너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끄고 하셔도 되고 중간에 내가 이상하지 않나? 한번 보셔도 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녹화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다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도 다 조용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네, 오디오가 없어서 지금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안 되네요. 네. 제가 요거는 잠깐 쉬는 시간에 일단 처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혹시 다 되세요? 녹화 시작 버튼 누르면 1, 2,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녹화하시면 되세요. 혹시 연습을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녹화 버튼 누르시고 시작하시고 한 페이지가 다 마무리가 되시면 그 다음 페이지 눌러서 하시고 요렇게 녹화를 좀 해주세요. 화이트보드를 추가하면 맨 뒤에만 생기나요? 아니요, 중간에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슬라이드 추가를 누르시면 그 다음 게 되는 거죠. 네. 녹화를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말씀을 한번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세요. 잘 들어가는지. 네. 원래는 막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막 서로 발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다음에 갖도록 쑥스러우시니까. 네. 슬라이드 추가를 하면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보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추가를 시키면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화가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되시면 아마 파란색 버튼, 녹화 종료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다 되신 분들은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테스트로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여기서도 좀 자유롭게 해보셔야 돌아가셨을 때 손이 기억해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뭐라고 해요? 마지막 슬라이드 밑에 보시면 녹화 종료라고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버튼. 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녹화가 종료가 되실 거예요. 네. 화이트보드를 하고 앞에 네, 녹화 종료 다 하셨어요? 가볍게 뭘 잡는 거예요? 아, 다듬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여기까지가 녹화 끝이에요. 사실은 PPT를 잘 정리해서 올려놓으신 다음에 내가 실수 없이 만약에 녹화를 하게 되면 녹화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녹화 시작 버튼 누르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하고 맨 마지막에 녹화까지.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잘 구성이 돼도 자연스럽게 돼도 학생들이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따가 어떤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기존에 있던 강의 교수님이 실제적으로 플립트 클래스를 했던 강의 녹화한 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전혀 문제 없이 교수님들이 쓰세요. 그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도 되게 고퀄리티로 만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심지어 어떤 교수님들은 그 강의실, 그러니까 연구실이 막 지저분한데도 그냥 내 얼굴만 나오게 해서 수업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평가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PPT 자료를 만드실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자연스럽게 되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직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막 찍어서 막 올리시는 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막 했던 말 하고 저거 하고 저거 말 했는데 이걸 올리니까 얘네들은 학생들은 이 컨텐츠를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을 지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날짜도 지정해 놔서 2주만 보고 나머지는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강의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전혀 지금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PD가 아니고 편집의 달인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잘라서 버려야지, 뭘 해야지 이러는 순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명확하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PPT를 제가 아까 네모 클래스 설명드렸잖아요. 나흥식 교수님이 1시간 15분짜리 실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 경력이 20몇 년 되셨거든요. 근데 그 PPT 자체가 1시간 15분짜리가 되는지 한 번 더 연습을 하시고 아예 갖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수업하시는데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교수님이 한 번 연습을 하시고 다시 한 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오늘 교육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연습 삼아 계속 한 5번 정도 하신 다음에 첫 촬영을 하시면 되세요. 네.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면 실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제게 안에서 이렇게 PPT로 일단 설명드리는 건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고 나시면 맨 밑에 다듬기라는 버튼이 생길 거예요. 파란색으로 다듬기라는 버튼이 생기는데 이거는 정말로 교수님들이 이게 하실 때 가장 편한 기능만 사실은 넣은 거예요. 프리미어라고 동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 만약에 하시면은 정말 아무도 플랩트 클래스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상과 음성까지도 다 일일이 조작을 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효린의 민박 요번에 보셨어요? 효린의 민박에서 유나한테 이상순이 막 편집을 해서 하다가 막 계속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편집한 게 그게 프리미어예요. 근데 그런 걸 만약 교수님들한테 드렸다. 그럼 교수님들 플립트 클래스 안 하시죠. 다듬기 버튼 누르는 순간 시작점과 끝점이 딱 생겨요. 시작점은 어떤 거냐면 제가 쭉 듣다가 이 부분은 자꾸 말이 씹혀요. 아니면 굳이 이 수업에서 필요가 없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혹시 잡담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거기를 시작점으로 일단 잡고요. 내가 잘라야 될 부분을 쭉 갖다가 드래그해서 끌어놓고 끝점으로 잡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영역이 생겨요. 그러면 적용이라는 버튼이 또 생기는데 그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3가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잡힌 부분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살리고 앞뒤로 다 버릴 거예요. 그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 구간만 삭제해서 앞에 거랑 뒤에 거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해 가세요? 요게 필요 없는 부분만 그러니까 골라낸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선택 구간 기준 분할하기가 어떤 거냐면 혹시나 1시간짜리 수업을 내가 만약에 녹화를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막 탄력이 받아서 1시간짜리 했어요. 근데 그거를 20분 단위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요. 쪼개서 나중에 따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2번을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불필요했던 거, 잘 안 됐던 부분들만 선택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는 것, 잘라내기 하는 것, 그렇게 하면 편집 다 끝나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많은 대학에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고급 스킬을 가지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 정말 강의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편집 말고 정말 슬라이드도 바꾸고 싶고 중간에 어떤 영상도 좀 추가하고 싶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시면 이게 아니라 고급형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고급형.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기본형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녹화하고 요만큼 다듬고. 근데 요거 가지고 수업을 하시고 진행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 가지고 하셨다고 하셔서 강의 평가가 나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나를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여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이제 제가 그 고급형이랑 블랙보드에 어떻게 탑재하고 하시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플립트 클래스를 하셨던 교수님 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여기 교수님께 허락을 받았고요.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 허락 받아서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플립 클래스를 운영을 하셨는데 아예 이렇게 다 방학 동안에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 날짜를 지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왜? 언제 보여주고 언제 다치는지까지 다 설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전혀 손을 안 대시고 그냥 알아서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사전에 그 전 수업에서 정말 애들이 잘 들었는지 온라인 퀴즈를 다 보세요. 그래서 사전 테스트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읽어와야 될 것, 참고해야 될 것도 다 열어놓으시고요. 그 다음 요게 세션인데 교수님이 막아놓으셨나 봐요. 영상을. 네. 영상을 막아두셨네요. 그러면 제가 이 영상도 쉬는 시간에 잠깐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블랙보드에 퀴즈와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으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니까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랑 좀 더 면담이라든가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과목이냐면 물리학 과목인데요. 비이공계 학생들한테 물리학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플립드 클래스로 가르치시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평가지 같이 소감문을 하나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본인이 물리를 8년 동안 가르치면서 물리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학기에 정말로 이공계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운데 플립드 클래스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좀 찾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3시간짜리를 60분에 가르치고요. 나머지 60분 동안은 정말 학생들이 모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습을 하셨대요. 예를 들어서 속도, 뭐 음향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물리학적으로 할 때 실제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기타 가져가셔가지고 그 소리 음파 진동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이공계 학생인데 물리학과 성적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플립드 클래스를 계속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 안 하시고도 본인 자체로도 플립드 클래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알려드린 것처럼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교수님 걸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그냥 정말 얼굴 요만큼만 나와요. 그리고 본인 강의실에서 그냥 녹화를 하신 거예요. PPT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쉬는 시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요 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틀에서 조금 더 내가 좀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고급형에 가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보드도 중간에 쓰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뭔가 그래도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면 그냥 파워포인트 넘기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요. 5분 쉬는 동안 혹시나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5분만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작까지 다 마무리 하셨는데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또 하나는 교수님들 지금 보셨을 때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 지금까지 녹화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파일 제작 내보내기 미리 보기가 있어요. 혹시 보이실까요? 혹시 아까 제작하신 거 다 드셨어요? 미리 보기는 안 보이세요? 그러면 내보내기 누르셔가지고요. 내보내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세요?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세요. 내보내기 버튼. 네. 그럼 미리 보기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저기 선생님들 여기 교수님들 지원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안 되시는 분들 내보내기 눌렀는데 잘 안 되시는 저기 지났어요. 네. 미리 보기 보이세요? 네. 보시면은 학생들은 교수님의 PPT 영상을 더 크게 보고 싶으면 가운데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얼굴을 크게 보거나 PPT를 크게 보거나 이렇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모바일로 보면 모바일은 작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교수님 얼굴을 볼 건지 아니면 PPT를 볼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얼굴이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오디오를 많이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학생들이 크게도 보고 작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정보에는 이 지금 동영상의 이름을 적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국문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이게 1주차다. 그러면 국문학 1주차. 이렇게 제목을 써주시면 되세요. 기본 정보에. 제목. 뭐 개요도 쓰셔도 되고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개 설정은 공개를 하셔야 나중에 학생들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이거를 비공개로 하시면 나중에 공개로 한 번 더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보내기 할 때는 제목만 제대로 쓰셔도 돼요.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업로드를 딱 눌러보세요. 업로드. 업로드 하셨어요? 자, 업로드를 다 하시면 기존에는 저희가 컨텐츠 등록이 있었는데 컨텐츠 목록 있죠? 목록을 보시면 지금 제가 업로드한 컨텐츠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면 맨 위에 오늘 제가 만든 컨텐츠가 보이실 거예요. 혹시 보이세요? 네. 아까 그 화면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로그인한 화면 있죠? 거기에 가면 이렇게 컨텐츠 목록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업로드한 영상들이 나타날 거고요. 나타나시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거를 이렇게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영상이 일단 보여져야 되고요. 그 영상 밑에 공유, 원본, mp4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mp4는 안 보이실 거예요. 혹시 보이시는 분 계세요? mp4? 네, 그건 되게 빨리 렌더링이 된 거고요. 원본이 mp4 파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분짜리하고 5분짜리하고 어떤 게 렌더링이 더 빠를까요? 그러니까 변환이 5분짜리. 그러니까 20분짜리 해놓고 바로 된다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른 업무 보고 계시면 이렇게 mp4 파일 버튼이 생길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원본 파일이라고 해서 RSZ라고 되어 있는 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만들어지면.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아서 고대 요 표시는 다 들어가요. 네,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학생들은 볼 수 있어요. 강의를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걸로도 이렇게 학생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미리 보기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공유할 때 블랙보드에서 이제 공유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공유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주소창이 그 유튜브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그대로 공유하시면 이제 끝나시는 거예요. 강의를. 되셨어요? 네. 블랙보드로 가나요? 네, 플립트 클래스는 무조건 블랙보드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는 지금 이걸 배운 커먼즈를 못 쓰겠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걸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이 플랫폼, 영상을 제작하는 플랫폼은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프리미어를 쓰셔도 되고, 다른 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셔도 돼요. 대신 플립트 클래스를 하시는 거는 본교 LMS, 블랙보드를 활용해서 업로드하시고 퀴즈도 내셔야 되고 평가도 거기서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다고 해서 커먼즈만 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뭐 익스플레인 에브리띵이라고 해가지고 앱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태블릿 PC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앱들이 있어요. 그걸로 만드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만드셔도 돼요. 제작은 마음껏 하시되 대신 이 영상에 대한 공유라든가 학생들한테 오픈하는 건 LMS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이거 만약에 플립트 클래스 하시고 나서 LMS에 지금 학기 초까지 몇 주차까지 올려야 되죠? 2주차. 학기 개강 전까지 2주차 이상을 올리셔야 돼요. 그럼 2주차면 1주차에 20분씩 3개인가요? 네, 3개의 영상과 그 다음에 퀴즈가 있어야 돼요. 되셨어요?
네, 그거는 저희 플립트 클래스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여기. 그래서 목록에서 항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목록을 내가 더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플러스 눌러서 폴더 이렇게 만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관리하셔도 되세요. 폴더 만드시고 하는 것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또 하나 밑에 보시면 저는 이제 11기가고 그 중에서 3.3기가를 사용하는데 아마 여기 오신 교수님들 일부 중에는 처음 쓰시는 분들은 다 1기가로 되어 있어서 영상이 저장이 안 되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플립트 클래스 신청하신 분들 지금 개설 심의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다 10기가씩 드려요. 10기가씩 드리기 때문에 한 학기 운영하시는데 충분하세요. 충분하시고 하시다가 혹시나 고퀄리티를 촬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스크린으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용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왜냐면 저희는 PPT만 이렇게 영상이랑 PPT만 하면 사이즈가 되게 작은데 화면 스크린은 픽셀 단위로 전체 화면을 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화면 스크린으로 내가 녹화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나는 화면 스크린으로 녹화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그분들은 조금 더 용량을 늘려드려요. 그거를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촬영하시면 10기가가 넘어가는 순간 녹화를 계속 했는데 저장이 안 되세요. 그럼 그거 날리셔야 되잖아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여기가 아주 기본인 거예요. 블랙보드 어디가? 블랙보드는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네. 혹시 다 맞떨어진 동영상도 편집 가능한가요? 네. 사후적으로? 네네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지금 제가 들어간 건 지금 기본형으로 지금 강의를 이제 제작을 했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만약에 편집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콘텐츠 등록에 가서 제가 다시 제작을 좀 눌러볼게요.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서 아까 저희는 기본형 있잖아요. 제가 고급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그냥 오늘 제 거 보시고 가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행하는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편집할 수가 있는데 MP4, 영상 자체를 편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촬영한 저희 RSZ 그 파일 있잖아요. 원본 파일. 그거를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네. 들어가서 고급형이나 기본형은 거의 비슷한데요. 한 가지만 딱 달라요. 다른 게 어떤 거냐면 네. 저는 이게 지금 영상이 지금 오디오가 안 돼서 밑에 보시면 금방 지나갔네요.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이렇게 기본형은 이렇게 슬라이드, 스크린, 화이트보드, 영상, 동영상까지만 돼요. MP4까지만 돼요. 그쵸? 근데 전문가용, 고급형에 들어가면 갑자기 메뉴가 또 많아졌죠. 기본형인 건 다 돼요. 다 되는데 여기 보시면 크로마키. 아까 제가 이렇게 봄 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할 때는 여기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고급형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P4 파일을 또 불러오지만 제가 제작한 원본 파일을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상 자체를 편집하는 거고요. RSZ 파일 같은 경우에는 PPT 하나하나도 다시 저희가 편집할 수가 있어요. 제작되는 것도. 이해 가세요? 네. 네, 여기까지, 여기서 해서 제가 RSZ 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거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MP4 파일 아니에요. 지금 파일 자체를 보면 확장자 명에 보면 RSZ죠. 제가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그 파일의 원본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 놓은 거예요. PC에. 그럼 제가 요거를 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녹화했던 원본 파일이 지금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이 다 되고 나서 슬라이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제작이 다 되고 나서 PPT의 일부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럴 때에는 고급형에서 하셔야 돼요. 네. 기본형에서는 RSZ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네. 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아까 촬영했던 거 그대로 다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다시 제가 mp4로 한번 해볼까요? mp4 파일이 없나 보다. 파일이 없네요. 잠시만요. 다운을 받을게요. 작은 거를. 제가 이 파일 자체를 mp4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PC에. 자, 다운로드가 됐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리면 아까 원본이랑 다르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영상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동영상. 보셨어요? 얘는 동영상. 아까 RSZ는 PPT가 다 똑같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제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걸 이제 편집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이 영상 편집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어디서 뭘 끊어야 될지 모르고요. PPT 자체를 어떻게 수정하시겠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플레이를 하면 PPT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이거 여기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본 파일 자체를 가지고 편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하실 수 있죠. 편집을 잘. 근데 쉽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다듬기 누른 다음에 스톱해서 뭐 다듬기 누른 다음에 여기에 스토리 추가해서 또 똑같이 넣어야 되겠죠. 네. 근데 영상 자체는 학생들이 보이게 이렇게 촬영해놓고 중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 제 얼굴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본 파일을 가지고 편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쉬우세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제작이 다 완료가 되면 내보내기 하시면 아까 컨텐츠 목록에 또다시 뜨는 거죠. 수정한 파일이. 그러면 제가 1주차 강의인데 거기 옆에 뭐 수정 이렇게 만약에 치게 되면 두 가지의 파일이 두 개 같이 있는 거죠. 처음 거와 그다음에 수정한 파일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전문가용은 단지 어떤 거냐면 배경 설정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로딩 중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상으로 어떤 것들을 뭐 배경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쵸? 예, 이런 거 괜히 하시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시는데 영상은 예뻐요. 예, 시간이 많으시면 내가 촬영이 정말 잘 돼서 방학 동안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다 만드신 다음에 고급형에 와서 이렇게 배경 넣으셔도 돼요. 뒤에 막 배경 넣고 내가 아나운서처럼 하는 것들. 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크로마키형이라고 해서 뒤에 파란색 배경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그 뭐 5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뒤에 펼쳐놓고 크로마키형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만 이렇게 따지고 뒤에 좀 예쁜 배경 아니면은 뭐 현장감 있는 배경들 넣고 진행을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은 못 해드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고급형은 그냥 단순하게 원래 원본 파일을 수정할 때 주로 많이 쓰시고요. 또 하나는 크로마키형. 배경을 좀 더 예쁘게 넣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는 학생들이 이렇게 크게 보고 작게 보고만 할 수 있지만 배경을 설정하게 되면 제가 위에 있다가 아래쪽에 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하냐면 학생들이 계속 똑같은 화면만 보고 있으면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스크린 캡처로 녹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에버렉이라는 걸 또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헷갈리시겠죠. 그냥 요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그냥 그 상태로 녹화를 해요. 제 PC 화면을. 그러면 여기에서 엑셀을 하셔도 되고 파워포인트를 하셔도 되고 포토샵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버렉을 쓸 수 있고요. 맥북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에버렉을 쓰셔야 돼요. 네, 맥북에서는 레드 스트림이 안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컨텐츠 미리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작하고 나서 다시 미리 보고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폴더로 내보내기와 파일 내보내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공유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이 다 완료가 되면 컨텐츠 목록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와요.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 검색하고 나면 위에 보면 주소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자체를 블랙보드에 탑재하는 것들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컨텐츠 지금 목록에 다 하나씩은 올라와 있죠. 연습용으로 되어 있는 거 오늘 블랙보드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되고요. 혹시 유튜브 사용해서 커먼즈 말고 유튜브 사용해서 그냥 만약에 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걔를 그냥 공유 플랫폼으로 쓰고 이거 주소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수님? 네. 유튜브 영상을 저기 블랙보드에 갖다 놓고 그것도 가능하세요. 네.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은 제가 교수님 그러면 따로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다 순서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그냥 보시고 나서 똑같이 유튜브에다 공유하시면 되세요. 이거 유튜브에다가 왜 공유를 조금 그래도 만약에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나 학교 트래픽이나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못 듣는 거를 교수님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뭐 수만 명, 수천 명이 뭐 동시에 들어가도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픈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오픈을 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공개와 미등록과 비공개가 있는데 미등록으로 하셔야 돼요. 비공개로 하시면 그 URL 주소 아무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보려고 해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등록으로 하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아무리 해도 정말 제대로 된 그 제목을 검색하지 않으면 검색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미등록은 교수자가 그 URL 주소를 알잖아요. 그 URL 주소 아는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 하실 때는 항상 미등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외부인 사람들한테 오픈되는 거 꺼려하거나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 보여져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는 미등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되게 똑똑해가지고 막 URL 주소를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블랙보드에 다 만들어진 영상들을 오픈하셔야 되잖아요. 오픈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블랙보드는 포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블랙보드에 보시면 강의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컨텐츠 생성해 보시면 항목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항목에다가 이렇게 이름 치고 내용 치고 그다음 파일 어태치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그 지금 영상, 만들어진 영상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비디오처럼 모양이 있어요. 이거 지금 실습 이따가 할 건데 비디오처럼 모양이 있는데 그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프레임이라고 하고 여기다 URL 주소를 넣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그 공유의 URL 주소 있었잖아요. 네, 주소를 여기다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유튜브 주소 똑같이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 입력만 하게 되면 이렇게 인베디드 형태로 들어가요. 블랙보드에. 그거를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뭐 크롬이든 아니면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일단 브라우저에서 블랙보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블랙보드 주소는 kulms.korea.ac.kr이에요. 네, 요거 주소를 치시면 돼요. 그리고 블랙보드 로그인을 하시면 코스에 자, 쭉 보시면 제 코스가 많죠. 어디 있지? 제가 못 찾네요. 잠시만요. 제가 코스가 너무 많아서 오늘 날짜 연습이 있을 거예요. 보자. 왜 안 보이지? 검색이 워크숍에 넣었어요? 텀. 네. 블랙보드 워크숍이라는 텀에
제가 묻혔네요. 여기 보시면 ICT 활용 능력 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동영상 강의 자료 제작 및 활용이라는 이렇게 이름의 코스가 보이실 거예요. 다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입력해 드릴게요. 이 코스는 저희가 2주 정도 열어 놓을 거고요. 여기에서 연습 충분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실제 코스에서 연습 못 하시는 것들 여기에서 연습하시고 실제 코스에다가 탑재하시면 되세요. 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아직 등록 안 되셨어요? 네, 여기 안 보이신대요, 코스. 네, 코스가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왼쪽에 강의 자료를 일단 눌러볼게요. 강의 자료 누르신 다음에 강의 자료 누르셨어요? 네, 거기에 콘텐츠 생성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보이던 메뉴들이 보일 거예요. 그쵸? 네, 메뉴 보이시면 거기에서 항목 콘텐츠 생성의 항목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제목 보이시죠? 제목. 그러면 1주차 강의 자료인데 오늘은 여기에 다 교수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1주차로 하면 내가 어떤 걸 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성함으로 하고 1주차 강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게요. 제목을. 성함하고 1주차 강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강의 자료 누르시고 컨텐츠 생성의 항목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모양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 비디오 모양 하셨어요? 여기 비디오 모양.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똑같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유형의 아이프레임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아이프레임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딱 인베디드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 사이트에 거치는 게 아니라. 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큐컴에 가면 우리 동영상 만든 사이트 가시면 여기에 공유라고 보이시죠? 하나 오늘 제작한 영상 이거 지금 블랙보드 말고 큐컴에 오셔야 돼요. 네. 지금 집중해 주시면 네. 큐컴에 와서 오늘 만든 영상의 주소를 복사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이렇게 하셨어요? 못 찾아가요. 네? 컨트롤 C 하셨어요? 하셨나요? 그러면 여기 파일 URL에 붙여넣기. 이렇게. 그리고 삽입. 하셨나요? 혹시 어디서 막히세요? 막히시면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탐색해? 컴퓨터 콘텐츠 컬렉션을 어디 탐색해요? 콘텐츠 컬렉션에서 탐색이 아니고요.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제가 네, 지우고요. 제가 다시 할게요. 강의 자료에서 블랙보드예요. 지금은 강의 자료에서 컨텐츠 생성에서 항목에 들어오셔서 제목에 전미연 1주차 강의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디오 모양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혹시 비디오 모양 안 보이시는 분? 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 유형의 아이프레임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 블랙보드를 그냥 두시고 아까 저희가 컨텐츠 만든 큐컴 이 사이트에 가서 공유 버튼 누르시고 이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된 거예요. 주소가. 그쵸? 주소 제가 했죠? 그 다음 다시 블랙보드에 넘어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삽입. 이거 출석 관리 같은 거가 되나요? 학생이 받는지
네. 네.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리면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뭐 플립 클래스나 녹화를 네. 해보진 않았는데 동영상을 이제 많이 그러니까 수업을 다 이제 녹화해서 올려놓긴 하는데 거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트래킹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영상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퀴즈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퀴즈가 항상 세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퀴즈를 내실 때는 문제 은행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내서 학생들이 랜덤하게 풀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질 관리가 가능해요. 외국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틀어놓고 안 보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교수님들 아시겠지만 인권과 성평등 지금 하시잖아요. 무조건 제 임용을 위해서는 들으셔야 되는데 다 틀어놓고 안 보세요. 그냥 시험만 보시지. 이해 가시죠? 네. 그거는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트래킹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영상 자체를 세팅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럼 그거를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그대로 하시면 이 학생이 몇 분 받는지 어디서 멈췄는지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안내 가이드를 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쭉 내리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방학 동안에 이게 지금 강의 계획서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언제 휴강하는 것까지 다 나오셨죠. 그러면 여기에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언제 오픈되고 언제 닫히는지. 그러면 이 학생들 나는 2주까지만 학생들한테 보게 해줄 거야. 그러면 언제 보여주고 언제 닫히는지 달력 보시고 다 그냥 세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학기 동안 아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왜? 다 자동적으로 그때 보여주고 그때 닫히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다 올라가지죠. 이 안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프레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 거는 지금 이게 공유를 제가 안 해놔서 그런가 보다. 예. 비공개로 제가 돼 있어가지고. 이것과 세트로 된 퀴즈를 내는 건 어떻게? 네? 세트로 퀴즈를 하고 싶으면 네,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하고 다시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요. 전미연. 네. 지금 교수님들 거는 이렇게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베디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학생들은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1주차에 강의 자료 3개인가요? 60분만 올리면 되나요? 하나? 30분? 1주차에 30분짜리만 올리시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 올리시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걸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퀴즈는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평가에서 시험에서 하시면 돼요. 평가에서 시험. 제가 요 자료는요, 평가 시험 관련돼서 요 자료 다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시험만 저희가 1시간 설명드려요. 근데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블랙보드 가이드에 보시면요. 블랙보드에서 가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시험만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다 가이드북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끝나면 퀴즈로 바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그거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 컨텐츠 다음에 퀴즈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이라고 세팅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이 다음 걸 만약에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클릭. 그러면 개인별 맞춤학습이라고 보여요. 개인별 맞춤학습을 클릭. 그러면 네. 3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날짜로 아예 볼 수 있도록 막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만약에 다 봤다 라고 했을 때 퀴즈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춤학습은 이게 AND가 아니라 OR예요. 선택하셔도 되고 2가지를 같이 쓰셔도 되고요.
어떤 학생에게만 이걸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게 학번으로 치시면 그 학생만 볼 수 있도록 개인 맞춤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퀴즈를 보고 나서 1주차 이제 영상 다 봤죠? 그럼 퀴즈를 봤는데 이 학생이 50점 만점에 20점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교수님은 최소한 이 학생이 40점을 맞아야 그 다음 주차를 보게 하고 싶어요. 공부를 위해서,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그러면 퀴즈를 지금은 안 냈지만 여기에 퀴즈라고 이제 시험을 하나 만들면 여기 하나가 뜨거든요. 그럼 그걸 선택하고 점수를 뭐뭐 이상 되게 됐을 때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또 하나,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영상 보고 나서 바로 퀴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영상을 다 보면 그 다음 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찾아보기 누르면 여기 지금 저희가 올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세훈 교수님 거를 만약에 보고 다 봐야지만 그 다음 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인별 맞춤 학습을 해놓으면 여기 개인별 맞춤 학습이라고 이렇게 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 봐야지만 아까 정세훈 교수님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좋은데 일단 오늘 컨텐츠를 먼저 좀 만들어 보시고요. 요거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교수님들께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 맞춤 학습에 대한 거 하나 다시 보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영상을 언제 몇 분까지 봤는지 만약 그것도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그 다음에 온라인 퀴즈 관련돼서 이렇게 3개 세트를 제가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영상을 만드시는 거 말고 블랙보드에서 세팅하시는 것들은 매뉴얼을 보고 차근차근 그냥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서 다 하시려면 너무 오래 걸리시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하나 스텝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 과정을 한 번 더 할 예정이에요. 다른 지금 교수님들이 경영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지금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때 오셔서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사실 다 하나하나 만들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서 다 해결 못 하시는 것들을 가셔가지고 요거 보시고 저희가 실습 코스 열어드린 거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이해 가세요? 제가 요거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교수님들한테 아까 코스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교수님이 세팅을 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교수님은 이 학생이 시험을 얼마나 보고 얘를 영상을 봐야 되고 이런 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2주 동안 무조건 퀴즈를 보고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날짜는 다 지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못하는 건 플래트 클래스를 운영하실 때는 내가 성적으로 뭔가를 제안해서 이 학생이 그 다음 걸 안 보이게 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이 교수님처럼 아예 날짜만 지정해놓고 성적은 어차피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무조건 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과제도 내니까 이 교수님은 날짜로만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날짜를 지정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 2주 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개인별 맞춤 학습에서 그 학생 학번만 집어넣으면 그 학생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돌아가셔서 내가 플립트 클래스 무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한테 차라리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1대1 컨설팅도 해드리니까 방문을 해주시면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다 같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얘기하면 이분은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약간 가베지 형식의 쓰레기 같은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나 블랙보드 관련해서 시험, 그 다음에 영상 출석, 그러니까 이 영상을 얼마큼 봤는지를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고 한 30분 정도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1대1로 그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히려 그게 더 빠르세요. 노트북 노트북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언제 내가 가능하니 이때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1대1로 다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나 저희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1대1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 이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영상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만드신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이나 7월 초까지는 한번 테스트를 집에 가서 지금은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5분짜리 영상을 한 5개 정도만 만들어 보세요. 3분이나 5분짜리 영상을 5개 정도 만들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적인 강의를 한번 한 주차 거를 촬영하시고 그거를 이제 업로드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블랙보드는 다행히 학생들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제가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퀴즈가 보이게끔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생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내가 학생처럼 이 코스에서 행위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시험도 실제로 푸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보셨어요? 아까 되게 많았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날짜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그 날짜가 아니면 학생들한테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강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학생 모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제가 잘 업로드를 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근데 제가 올렸는데 영상이 안 보여요. 날짜도 지정 안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은 다시 수정하시면 되고 학생 미리 보기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말까지, 그러니까 수강 신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코스에 지금 교수님들밖에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2학기 코스를 좀 빨리 열어드릴 테니까 그 2학기 코스에 이렇게 다 세팅을 하시고 정말로 그냥 나는 모르겠다. 일단 순서대로 그냥 다 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한 번만 와주세요. 그럼 제가 개인별 맞춤 학습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데 그 가이드를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LMS에 다 올리신 다음에 한 번 오셔서 30분 동안 세팅만 딱 하고 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르실 거예요. 네. 되셨죠? 네. 오늘은 일단 동영상 강의를 잘 만드는 것까지 일단 진행을 하시고요. 혹시나 진행하시면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CTL이 옛날에 중앙광장에서 지금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관 11층으로 오시면 되세요. 미디어관 11층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그냥 오시는 것보다 한번 전화하셔서 저랑 약속을 하시거나 저희 선생님들이랑 약속을 하고 오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